네, 두 번째 주 두 번 2차 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그 이해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양수만 표시할 수 있는 이진수를 가지고 이해보수를 사용해서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했죠. 그 문제를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원래는 이제 4비트라고 하면 양의 수 unsigned 넘버일 경우엔 0에서 15 까지 표시할 수가 있죠. 양의 unsigned일 경우에 그죠? 네. 이제 이게 사인드가 되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에서 7까지 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어떤 일정 부분을 이렇게 어사인함으로 인해서 이진수를 마이너스까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 거죠. 이해보수를 이용해서.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오버플로우입니다. 오버플로우죠.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8에서 7까지밖에는 표시를 못하니까 사인 넘버일 경우 만약에 4 더하기 5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9가 되니까 그죠? 9가 되니까 이 바깥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 바깥은 뭐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양의 숫자를 더했는데 결과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버플로우라고 한다. 오버플로우는 이제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넘친다는 거죠. 이 t를 넘쳐서 결국 마이너스 값이 나오도록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예제가 나옵니다. 요 5고요, 4고요. 그리고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를 알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 이진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해보수를 사용하게 되면 맨 앞자리 MSB가 0이면은 양의 수, 그리고 1이면은 음의 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양의 수와 양의 수를 더했는데 뭐가 나왔나요? 음의 수가 나왔죠. 자, 이런 경우를 오버플로우라고 한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9, 4를 더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마이너스인데 결과값은 플러스가 나왔죠. 자, 이거 오버플로우죠. 그죠? 사인드 넘버에서는 이와 같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더했는데 플러스가 나오구나. 플러스와 플러스를 더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오버플로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그 예제들이 나오죠. 0과 이건 양의 숫자죠. 양의 숫자고 요거는 음의 숫자죠. 자, 그럼 결국 빼는 거죠. 빼는 건데 뭐가 나왔어요? 양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양과 음을 빼서 양이 나왔다면 이건 오버플로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인드 넘버에서 오버플로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에서 마이너스 5를 더해 줬으니까 2가 나오는 양의 숫자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오버플로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C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C에서 그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 타입을 결정해 주는 방법이 unsigned라는 게 있었고, 그죠? unsigned int 뭐 이런 게 있었죠. int 있었고 또 signed int가 있었습니다.
보통 뭐 요즘 컴퓨터들은 대부분 이제 인티저를 32비트 또는 64비트를 하니까 뭐 충분히 숫자를 커버하죠. 근데 이제 요 경우는 좀 예외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4비트라고 한번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unsigned 같은 경우는 0에서 15까지 표시할 수 있게 되고요. signed number일 경우는 마이너스 8에서 7까지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알겠죠? 그리고 관련돼서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signed number 같은 경우 오버플로우를 하게 되면 오버플로우 에러를 발생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그 진법도 진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죠. 진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십진수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6진수도 했었고, 또 이진수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오버플로우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오버플로우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또 이해보수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이해보수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또 머신이나 로직 디자인에서 이제 이진수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를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아닌 경우도 또는 어쩌다 보니 이진수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숫자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헷갈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코드가 여기 있는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멀이라는 BCD라는 코드를 만들어냈어요. 자, 이건 뭐냐면 4비트로 숫자를 만들게 되면 0서부터 15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진수는 0에서 9까지만 표시하시면 9까지만 표시를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4비트에서 A서부터 자꾸 움직이네요. A에서 F까지를 사용하지 않고 0에서 9까지만 사용하도록 만든 것이 BCD예요. BCD. 왜냐하면 이제 사람은 십진수에 익숙하니까. 그래서 이제 은행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ATM 머신들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1번, 2번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숫자가 몇 번까지밖에 없죠? 0까지밖에 없어요. 맨 마지막이 9일 거고요. 그죠? 자, 이럴 때 쓰는 것이 이제 BCD예요. BCD죠. 그래서 BCD 코드를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BCD 코드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쪽 A하고 F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 7, 요거는 3, 그래서 알 수 있죠? 얘는 9. 이렇게 739를 4진수를 가지고 표시를 하는 것을 이제 BCD라고 한다. 원래 739를 이진수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 안 되죠. 그죠? 어떻게 되죠? 이진수로 표시하려면 739를 뭐로 나눠야 돼요? 2로 쭉 나눠야겠죠? 그죠? 하는 방식으로 2를 쭉 나누다 보면 쭉 나누고 나머지가 쭉 나오고 그죠? 나머지가 쭉 나오고 이쪽서부터 맨 마지막서부터 이렇게 읽어가면 이진수가 됩니다. 이거는 이 숫자하고 달라요. 이 두 개의 숫자는 이건 이진수로 표시한 거고 얘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BCD, 십진수로 표시한 겁니다.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멀로 표시한 거예요. BCD에는 뭐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841 코드를 제일 많이 쓰죠.
그죠? 841 코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0서부터 9까지만 표시를 하고 나머지 A서부터 F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841이라고 하고 841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요것의 자리값 수가 요 맨 앞자리는 8, 그 다음은 4, 그리고 2, 1 이런 식으로 자리값을 결정했기 때문에 841이라는 코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541은 어떤가요? 541. 541도 마찬가지죠. 맨 앞자리는 1, 2, 그리고 4, 그리고 5. 그리고 나머지는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0서부터 9까지 쭉 코드를 표시한 거고요. 이것은 쓰지를 않는 겁니다. 뭐 2421 코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excessive 3 코드라고 해서 3을 넘기는 거예요. 플러스 3을 해주는 거예요. 각자 3을 플러스 3을 해주면 0은 3으로 표시될 거고 1은 4로 표시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좀 다른 형태로 표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해킹의 이슈도 있을 거고 또 잘못이 되었을 때 그 잘못을 수정하는 이게 잘못된 코드인지 아닌지 이 unused 코드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구별할 때도 사용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여기 있는 2 of 5 코드라는 겁니다. 자, 이건 보면 모든 코드가 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모든 코드가 다 하나의 코드가 두 개의 1을 갖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그럼 만약에 제가 어떤 숫자를 저장했다 또는 입력을 받았다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리시브를 했는데 1이 만약에 3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럼 이건 에러입니다. 에러. 왜냐하면 이 2 of 5 코드에서는 모든 코드가 사용되는 모든 코드가 반드시 1이 2개만 있도록 만든 코드예요. 자, 이런 이렇게 에러나 또는 해킹이나 또 뭐 글리치나 이런 것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코드들이 사용됩니다. 뭐 그런 대표적인 코드로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될 페리티 코드라는 것도 있고요. 페리티 코드라는 것도 있고 또 해밍이라고 하는 해밍 디스턴스를 이용한 코드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 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코드 등등이 있어서 내가 지금 사용하는 코드가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또 누군가에 의해서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말은 무슨 코드예요? 10진수를 2진수로 표시하고 일부 코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BCD 코드다.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에러 디텍션을 할 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SCII 코드 이거 되게 중요하죠. ASCII 코드 머신에서는 숫자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 숫자 중에서도 2진수밖에는 쓸 수가 없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하죠.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문제가 바로 알파벳을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또 캐릭터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 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캐릭터는 어떻게 사용하게 될 것이냐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릭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여기 있는 ASCII 코드라는 거예요. ASCII 코드. ASCII 코드를 이용해서 ASCII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캐릭터나 또는 알파벳을 표시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이제 스탠다드 코드로 만들어 놓은 거죠. 7 디짓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7자리를 써요. 7자리를. 그래서 여기 보면 A6서부터 A0까지
그래서 뭐 A라는 숫자를 보려면 대문자 A는 어떤 숫자죠? 이쪽을 보면 100 그리고 이쪽을 보면 0001 이것이 A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스템이나 라직 시스템에서는 모든 건 숫자입니다. 모든 건 숫자이고 그리고 그 숫자 중에서도 이진수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다 정의를 해놨어요. 정의를 해놨어요. 뭐 A부터 스몰, 로어 케이스 G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괄호도 표시되어 있고 뭐 중괄호, 그 다음에 괄호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뭐 느낌표, 뭐 다운표 이런 것들 다 정의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러면 누군가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스키 코드는 7bit으로 만들었네요. 7bit으로 만들었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7bit으로 만들었나요? 라는 게 이제 질문으로 나올 수가 있죠. 원래는 이진수는 2의 n승의 자릿수를 갖는 게 정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즉 1, 2, 앞에가 1이겠네요. 여기가 4, 8, 16. 즉 7 비트라고 하는 것은 1, 2, 4, 8, 16에 포함되지 않는 좀 이상한 숫자인 거예요. 원래는 요걸 이제 바이트라고 하는데 이 바이트에서 한 자리 모자란 7비트를 사용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나중에 여기 한 비트를 페리티빗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페리티빗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지금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페리티빗의 그 기본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페리티빗은 요 7비트 안에 들어가 있는 1의 숫자가 짝수나 또는 홀수가 되도록 강제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자 L 같은 경우에 내가 2분 페널티를 쓰겠다. 이건 짝수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2분 페널티를 쓰겠다 그러면 자 1이 몇 개가 있죠? 1, 1, 1, 3개 있어요. 그러면 페리티빗을 1을 줍니다. 여기는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그럼 페리티빗은 뭘 써야 될까요? 짝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1의 숫자가 6개니까 0을 만들어야겠죠. 자, 이거 왜 만들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어떤 숫자를 받았을 때 거기에 1의 숫자가 반드시 그쵸, 짝수여야 되는 거예요. 짝수. 또 아드 페러티도 있습니다. 아드 페러티는 거꾸로 1의 숫자가 홀수여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에러를 디텍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스키 코드는 7비트로 숫자를 정의했어요. 7비트로 정의했다는 것은 정의할 수 있는 총 글자의 숫자가 128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28개면 충분히 다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비트는 페리티빗으로 사용한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아스키 코드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코드 중에 이제 이진법도 했고 뭐 16진수도 했고 뭐 쭉 다 했죠. 다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일 코드가 바로 아스키 코드와 그레이 코드입니다. 그레이 코드. 그레이 코드의 정의는 뭐냐면 이겁니다. Consecutive number differ in only one bit. 이게 무슨 얘기냐면 0에서 1에서 2로 넘어갈 때
이 코드에서 변하는 0이든 1이든 변하는 숫자가 오직 한 비트일 때만 그레이 코드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0000에서 1로 변할 때 요 비트만 변했죠. 그쵸? 00001에서 2로 변할 때 어떤 비트만 변했죠? 요 비트만 변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갈 때는 또 뭐만 변하나요? 요거만 변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숫자로 갈 때 오직 한 개의 비트만을 변하는 것을 그레이 코드라고 한다. 그럼 그레이 코드를 다 외워야 되느냐? 그리고 뭐 그레이 코드가 이 경우는 4비트니까 16개만 외우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16비트라든지 32비트 같으면 어마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레이 코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레이 코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흰색 화면으로 갖다 놓고 그레이 코드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레이 코드. 자,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그레이 코드 만드는 것 중에서 이제 3비트부터 시작할까요? 3비트, 2비트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자, 2비트는 0, 0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0, 1. 그죠? 그 다음에는 이게 보면 0과 1이잖아요. 이진수로 계산하면 2는 뭐예요? 2는 1과 0이겠죠. 자, 이게 그레이 코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죠? 자, 0도 1로 바뀌었고 1도 0으로 바꿨어요.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그레이 코드는 반드시 한 비트만 변해야 된다고 했어요. 한 비트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레이 코드는 2가 1, 1입니다. 1, 0이 아니에요. 1, 0이. 그럼 3은 1, 0입니다. 자, 이게 2비트 그레이 코드예요. 그럼 3비트 그레이 코드는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이게 2비트 그레이 코드입니다. 2비트 그레이 코드예요. 그럼 3비트는 어떻게 만드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한 비트를 더 붙여야겠죠? 2비트 그레이 코드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줄을 쫙 꺼요. 그리고 이거를 거울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거를 바로 거울면 앞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여기다 쓰고 이렇게 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대칭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2비트니까 한 비트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맨 앞에 한 비트를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비트씩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0, 0, 0, 0